이 천하의 피를 묻어한 놈. 내 놈이 그러고도 인간이야. 그러고도 폭우가 몰아치는 어느 날 개잡듯 자식을 우려 패는 최영감. 수련이가 누구냐? 응? 수련이가 누구야? 수련은 바로 최영감의 딸이자 문영과 남매 사이였는데요. 나가라! 나가! 너는 안 돼! 너는 안 돼! 너는 안 돼! 아버지의 만류에도 울먹이며 문영을 뒤쫓게 되고 그 둘은 금진의 사랑을 나누기 시작하는데요. 그들의 모습을 지켜보는 최영감. 제발 오늘 있었던 일은 우리 셋이서만 알고 잊어버려! 하늘이 부끄러운 일이야. 하늘이 부끄러운 일이야. 문영아, 떠나다. 그는 남매의 사랑을 허락하지 않고 결국 자식을 강제로 내쫓게 되죠. 제발 사람 좀 되어다오. 마음 잡기 전에는 돌아오지 마. 그렇게 서울로 상경한 문영. 수련을 잇기 위해 밤낮으로 일에 몰두하지만 그녀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으로 날이 갈수록 공허함만 느끼게 되자 결국 아버지 몰래 집에 돌아와 수련과 사랑을 나누며 다음을 기약하는 일을 반복하게 되죠. 그렇지만 이 사실도 모른 채 늦은 밤 일을 마치고 흥에 겨워 집에 돌아온 최영감. 수련아, 집에 아무 일 없었냐? 네 잠마개 하고 그놈 사왔다. 생각지도 못한 선물에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서둘러 속옷만 입은 채 자신의 모습을 뽐내는데요. 그런 천진난만한 딸의 모습을 보게 되자 한편으로 씁쓸한 모습을 보이며 이쁘다고 자꾸만 들어가. 허허, 이거 그만 들어가라니까. 이내 과거 회상에 잠기게 되죠. 나중엔 총알이 떨어져서 피자간에 서로 육박전을 벌였었지. 한국 전쟁에 참전한 최영감. 그는 적과의 대치 속에서 한 여인의 시신 옆에서 울고 있는 갓난아이를 발견하게 되고 김정사, 안고 와라. 차마 얻지 못하는 마음에 아이를 데려가 키우기로 결심하지만 어떻습니까? 이쁘지요? 나 앞으로 20년만 지나면 양귀비 저리 가락하는 미인이 될 겁니다. 입! 다시 전투가 시작되고 방심한 틈에 적의 공격을 받게 되며 그는 남자의 구실을 상실하게 되는데 미안하다. 쓸모없는 몸이 돼버려서. 다시 생각해보니 하늘이 뭔가 아직도 나한테 시킬 일이 있어서 살려준 것만 같기도 해서 전쟁터에 고아가 된 문영이하고 수련이를 기르기로 결심을 했다. 수련이라뇨? 전사한 전우의 딸이다. 고자가 된 것도 모자라 남의 자식을 들이려 하자 내가 무슨 팔자의 남의 자식을 하나도 아니고 둘씩이나 길러야 한단 말이오? 당신 몸이나 상하단 모를까? 그 꼴을 더 이상 못 보겠다며 그의 아내는 결국 그의 곁을 떠나게 되고 빌어먹으련. 그날 이후 최영감은 두 아이의 출생을 숨긴 채 서로를 친남매처럼 키워왔던 것이었죠. 자신의 출생 비밀도 모른 채 곤히 잠들어 있는 수련. 다음 날 평온할 것만 같았던 이 마을에 한 여자가 들어서는데 그녀의 이름은 숙. 마침 수련을 만나기 위해 마을을 방문한 문영과 마주하게 되고 여기 앉아서 얘기 좀 해요. 에이, 멈춰서서 얘기 좀 해요. 여기 혼자 앉아있는 게 외로워 보이지도 않으세요? 여기 술도 있어요. 음악도 있고요. 남자에게 관심을 표하는 여자. 자신에게 무관심한 그에게서 남들과는 다른 매력을 느끼는데 사실 그녀는 섬마을에서 태어났지만 성인이 되자 도시를 동경하여 보따리를 싸들고 서울로 상경하게 되는데 미안해요, 아저씨. 어리숙했던 그녀는 건달에게 꾀이게 되고 그에게 잠자리를 제공하며 돈벌이에 이용당한 것을 알게 되자 몰래 집을 나와 달아나지만 자신의 끼를 주체하지 못하고 결국 영달의 품으로 돌아가 자신의 끼를 풀며 삶을 즐기기로 결심하는데 또다시 폭력이 이어지자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결국 영달을 피해 이곳 산속 시골 마을로 도망오게 되며 우연히 그와 마주하게 된 것이었죠. 이젠 그 건달도 날 붙잡지 못할 거예요. 귀신 같은 건달이지만 내가 여기 요렇게 있는 줄 어떻게 알겠어요? 그
건달은 지금쯤 아마 눈에다 불을 켜고서는 그 가시네를 찾아다니고 있겠죠?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어머나! 철라변 위에 통나무집! 그림같이 멋있어요! 마침내 최영감 집에 다다른 문영. 수련과 다시 재회하자 그동안에 참아왔던 첫 말문을 여는데요. 걱정할 거 없어. 우리 언제까지나 이렇게 지낼 수는 없잖아. 우리 죽고 나서나 같이 살아야 해. 다시 그녀와 함께하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생각지도 않는 불청객이 끼어들고 막상 뚜렷한 목적지가 없었던 그녀는 잠시 이곳에 머물기로 하는데요. 이뻐요. 실례합니다. 들어온 김에 물이라도 한 모금 얻어먹고 가야겠어요. 이봐요. 잠깐 쉬었다 가는 인생인데 뭘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 기분 탁 풀고 와서 우리 술이나 한잔 하실까요? 고민하는 사람들한테는 백발백중이죠. 마시고 나면 세상이 알록달록하게 보여요. 인생은 소금처럼 짜죠. 문영을 유혹하는 술. 내 가슴이 참새새끼처럼 팔딱팔딱 뛰고 있어요. 심란한 마음에 그녀를 뿌리치고 자리를 피하지만 그를 쫓아 또다시 남자를 유혹하는 여자. 언젠가 한번 이 냄새를 끌어당길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 내가 노할는지도 몰라요. 왜 이렇게 내 가슴이 뛰고 있죠? 한번 만져봐요. 이때 수기! 집 나간 수기를 쫓아 마을까지 오게 된 영달. 둘의 관계를 오해하고 언젠간 그 주먹이 썩어 뭉그러질 날이 오겠지. 결국 여자를 데리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게 되죠. 그날 밤 문영이 방문한 사실도 모른 채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최영감. 수련아, 수련을 불러보지만 아무런 대답이 없자 그녀를 찾아 나서는데 불길한 예감은 항상 현실로 다가오듯 또다시 사랑을 나누고 있는 그 둘의 모습을 보게 되며 문영에게 매질을 가하는데 수련이 말려보지만 더 이상 분노를 참지 못하고 그녀에게도 손찌검을 하게 되죠. 이때 자신에게 대드는 문영의 모습을 보게 되자 배신감과 허탈감이 몰려오고 친구에게 답답한 마음을 털어놓는데요. 절에 맡기세요. 결국 수련을 아무도 모르는 산속 깊은 곳으로 보내려 하지만 가야 해. 우린 이 집에서 나가야 한단 말이야. 마침 최영감의 계획을 눈치라도 챈 듯 함께 이곳을 떠나자고 수련을 설득하는 문영. 바보야. 어째서 안 된다는 거야? 사실 그 둘은 자신이 최영감의 자식도 서로 친남매가 아니라는 사실도 이미 알고 있었는데요. 네 마음을 안다. 그건 우리를 길러준 은혜에 대한 배신이란 말이지. 키워준 최영감을 배신하는 것 같아 남자의 제안을 거절하는 여자. 바보야. 맹꽁이야. 문영은 답답한 마음에 자리를 뜨게 되고 결국 최영감과 함께하는 식사를 마지막으로 수련은 이곳을 떠나기로 결심하게 되죠. 한편 다시 수련을 설득하기 위해 집에 돌아온 문영. 그녀가 떠난 사실을 알게 되자 뒤늦게 찾아 나서지만 그의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는 여자. 결국 수련을 찾지 못한 채 다시 집에 돌아온 문영. 떠난 줄만 알았던 숙이 알몸으로 자신을 유혹하는 모습을 보게 되자 벗어버리면 여간 홀가분하지가 않아요. 그러지 말고 날 안아요. 난 안아도 죄가 되지 않아요. 바보, 풋내기, 용기를 내봐요. 어서. 결국 공허함을 참지 못하고 그녀와 잠자리를 갖게 되죠. 그날 저녁 수련아! 이제는 갔다. 최영감과 대면한 문영. 아주 멀리 갔다. 내는 때문에 이 집은 불이 꺼졌어. 이 시간 떠난 줄만 알았던 수련이 만신창이가 되어 마을에 들어서는데요. 과연
그녀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1981년 개봉한 정진우 감독, 정윤이, 최윤석 주연의 영화 앵무새는 몸으로 울었다 이었습니다. 과거 뻐꾸기도 밤에 오는가로 대종상을 휩쓸었던 정진우 감독이 비슷한 컨셉으로 또다시 정윤이를 내세워 흥행몰이에 나섰던 작품인데요. 그해 대종상 영화제에서 시나리오상, 여우조연상, 촬영상, 녹음상을 수상하며 작품성과 흥행성 모두 인정받기도 하였습니다. 개봉 당시 정윤이의 과감한 노출이 큰 화제가 되었는데요. 전자 뻐꾸기도 밤에 오는가에서 자연과 함께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물장난치는 모습과 본 작품에서 문영과 미래가 이루어지는 비밀동굴은 정진우 감독이 표현하고자 하는 한국적 파라다이스 공간을 연출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됐는데요. 아버지 딸이 아닙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었고요. 알고 있었습니다. 나도 수련이도 알고 있었습니다. 전쟁에서 맞은 파편, 아버지는 남자를 빼앗겼습니다. 그 아픔 대신 우리를 수다 길렀습니다.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친자식이 아닌 우리를 친남매라고 우겨댄 것은 잘못이었습니다. 떠나라고. 영원히 내 눈앞에서 떠나라고.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리며 모두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